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참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울린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급하게 와서 촬영을 좀 하러 왔는데요. 우리 국민들한테 따뜻한 울림을 준 그 사람들이 이제 BTS죠. 사실 이제 BTS를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BTS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 무슨 새로운 신기술인가,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BTS가 세계의 청년들의 가슴을 울렸고요. 그리고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 자극을 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겠지만 아마 Love yourself라는 표현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영어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라는 그 표현이 그렇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이제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따뜻한 울림을 저도 갖게 됐고요. 또 경할못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할못 여러분들께도 한국 경제에는 어떤 울림을 줬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짧게나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특집으로 빠르게 달려와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한 분 한 분의 한 분 한 분이라고 표현 아마 24살, 25살 이런 것 같은데 이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잘 몰랐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알았고요. 이 리더가 RM이라는 것도 근래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참 영어도 잘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잘 내는 모습도 다 멋있지만 이 UN 총회에서 UN 총재도 오셨고 유네스코 총재 세계의 주요 정상급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BTS의 이 짧은 영상을 자기 스마트폰에 담아내고 셀카를 촬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국가 경쟁력을 많이 올려준 격상시켜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컨텐츠 산업 수출액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보시면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으로 컨텐츠 산업진흥원이 이 통계를 추계하고요. 이 진흥원에서 발표된 통계가 2016년까지입니다. 근데 2017년에 통계가 추정치로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된 게 있어서 제가 그래프를 작성하면서 해당 2017년 통계치는 추정치를 제가 갖다 붙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정치라는 표현을 해놨고요.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도 수출이 엄청나게 침체됐었죠. 그런데 수출액이 어땠어요? 한 번도 줄지 않았어요. 계속 수출액이 늘어만 왔어요. 2012년에는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도 늘었어요. 심지어 이쯤에는 뭐가 있었어요? 중국과의 갈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도 이 컨텐츠 산업의 수출액이 계속 늘었습니다. 컨텐츠 산업을 한 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주요 한류 컨텐츠로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제가 한 겁니다. 주요 한류 컨텐츠에는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캐릭터, 음악, 방송, 광고, 영화 이렇게 5가지를 주요 한류 컨텐츠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겠고요. 그리고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큽니다. 혼자서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는 출판, 만화, 지식정보 이런 것들을 쭉쭉쭉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기타 산업이든 주요 한류 콘텐츠 산업이든 전반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콘텐츠 산업 수출액 중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주요 한류 콘텐츠를 제가 캐릭터, 방송, 음악, 광고, 영화인데 이 5가지만 끄집어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캐릭터 수출, 방송 콘텐츠는 아마도 드라마라든가 그리고 그 여러 개 그 쇼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죠. 예능 프로그램들. 그리고 음악, 광고, 영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한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미 한 2015년도에 이런 주제의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한류 기반 소비재 수출 현황을 분석을 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제 블로그에 이 영상과 함께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시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이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보고서 내용을 담은 그때의 기사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2015년에 뭐냐면 한류의 힘이 뭘로 영향을 줬다? 패션이나 뷰티 용품 수출로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죠. 간략하게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가 문화는 경제를 움직인다라는 표현에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유행하고 팝송을 즐겨 듣던 시절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동경했다. 미드를 많이 시청할 때는 그 미드에서 나오는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에 열광하고요. 그리고 뭐 홍콩 그 무술 영화를 열광할 때는 뭐 쌍절곤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워크맨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우리 워크맨 귀 꽂고 들으면서 저도 한참 어렸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동경하다 보면 그들의 소비나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에도 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 컨텐츠 수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 수출로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도 그 제품, 소비재를 제가 K 프로덕트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해서 좀 언론에 많이 알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한류 문화 컨텐츠가 이렇게 수출이 되면 문화 컨텐츠 수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국내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관광객 추이를 보면 물론 해외 여행객 입국자 수는 한류 문화 때문에만 입국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를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는 왔지만 다른 영향도 물론 있겠죠. 그건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해외 여행객의 입국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이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었죠. 그때의 일인 것 같고요. 이 2018년 값은 제가 그래서 문광부 이 담당 그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통계가 언제까지냐 했더니 이게 9월에 발표됐는데 결국은 이거는 8월 값이라고 합니다. 8월 값. 그래서 그냥 추산을 해보면 단순 평균으로 해서 추산을 해보면 2017년보다는 증가된 정도의 규모가 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연말에 해외 관광객이 또 많습니다. 12월 정도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16년 값을 회복할 수도 있겠다. 잠정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8월까지의 값이니까
해외 여행객의 입국자 수도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겠지만 한류 문화 콘텐츠도 상당히 영향을 줬겠다. 그러면 이들이 한국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소매 판매액이 늡니다.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도소매 판매액이 늘죠. 그러니까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 주장은 뭐였냐면 소비재 수출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해외 사람들이 해외 외국인들이 한국인 문화에 열광을 하다 보면 그 한류 컨텐츠의 주역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 주로 입고 있는 옷,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것들에도 같이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것에도 열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소비재 수출로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 문화 콘텐츠 BTS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울림을 줬다. 따뜻한 울림을 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BTS의 한류 문화 콘텐츠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또 중요한 거는 상당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죠. 제가 BTS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음악 이쪽 시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 과거 1세대는 뭐였냐면요. 한국인 그 가수가 어떻게 했냐면 현지화 전략을 했었어요. 현지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잠깐 멈추고 한국 활동을 멈추고 그 곳에 가서 현지화해서 성장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첫 번째 세대고요. 두 번째 세대, 그게 이제 보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가는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박진영 그 JYP 대표도 비나 그리고 뭐였죠? 원더걸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육성한 그 스타를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수출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싸이와 BTS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SNS를 통한 접근이었던 거예요. SN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현지화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SNS를 통한 한류 문화 콘텐츠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엄청난 그 변화를 보여준 사례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준 상당한 울림들이 있다. 이 케이스는 그냥 단순히 청년이 영어 잘했다라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민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한다면 컨텐츠 산업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컨텐츠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지금 많은 신흥국들에 의해서 이게 격차가 줄어들고 혹은 이제 따라잡히고도 있는데 이제 주력 산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좀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출이 이렇게 급감하고 그런 시점에도 컨텐츠 수출이 계속 늘었다는 것은 상당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시사점은요. 제가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서도 놀랐는데요. 이 그래프는 16년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물론 17년 데이터도 있지만 이 컨텐츠 산업의 일자리 구조는 16년이 마지막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터로 이 구조를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쪽 그래프는 문체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를 했는데 16년과 17년을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6년끼리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구조인데요. 전체
취업자가 약 2,700만 정도 있죠. 2,600에서 700만 정도의 전체 취업자라고 본다면 그 취업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전 산업의 구성은 청년층이 15%가 안 돼요. 2017년 기준으로는 14.6%예요. 더 적어요. 청년층의 비중이 이렇게 작아야. 청년층의 정의는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만 15세에서 29세. 만 30세는 청년이 아닙니다. 만 30세부터 39세까지를 30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0대 이상입니다. 보시면 청년층의 비중은 15%가 안 되고 30대는 22%가 안 됩니다. 대신 40대 이상이 약 64%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고용의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컨텐츠 산업의 구조를 보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청년층이 3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30대가 거의 50% 가깝습니다. 40대 이상은 이거밖에 안 돼요. 2016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청년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겠지만 자꾸 청년 인턴제 늘리고 이거 말고요. 공공일자리 늘리고 이런 거 말고요. 컨텐츠 산업을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시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제가 고용과 관련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투자가 진흥이 돼야 된다. 투자가 진흥이 돼야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지 투자 없이 고용만 늘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빵이 더 안 팔리는 가게에서 종업원만 자꾸 채용하면 이 빵집이 지속 가능하냐고요. 빵이 더 팔리면 몰라도 빵이 더 안 팔리는데 그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종업원만 계속 늘리면 이번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지만 그게 2년, 3년 버틸 수 있냐고요. 투자가 진흥이 돼야 되고요. 이건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컨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컨텐츠 산업이 아닌 또 다른 중요한 산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들.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더 진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요. 경알못 이 가게 여러분들 특히 청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부상하는 산업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래 산업에 성장하는 산업을 그려보고 내가 어떻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여러분들은 몇 개 이제 대기업들도 이미 컨텐츠 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마찬가지 신규 투자를 컨텐츠 산업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를 늘려서 이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하는 산업에 편승해서 또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 전략적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또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이나 여러분 가게의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참조가 많이 될 만한 BTS의 한국 경제에 준 울림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저는 이제 What is your name? 그리고 Speak yourself.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 강의를 함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다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